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성교 66년사 발간에 맞춰 한국 군성교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과 청년들이 워십을 배우며 온몸으로 예배하는 워십 댄스 영캠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학회 학술발표회에서 19세기 초 교단신문이 개신교 종교행위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폭행과 집단 완따 등 대한민국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가장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종병인데요. 대한민국 국군제도가 창성된 무렵부터 감리회 목사들 주도 아래 정착된 군종제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성교 66년사 발간에 맞춰 한국 군성교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감리교 군선교 66년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종병의 기원은 해군의 군종제입니다. 해군 초대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군종제 도입이 정부에서 무산되자 비공식 운영을 결심하고 1949년 정달빈 목사를 초빙해 해군 정훈감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후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의 영향을 받은 국군 장병들의 요청으로 1950년 12월 공식 군종제도가 출범했습니다. 미국 카츄샤 병사 하나가 우리도 미군들처럼 군종 장교들이 군에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그런 갑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게 해달라. 이런 어떤 편지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왜 우리가 군복이 없냐? 군목은 목사와 군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특히 군대에서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달려와 장병들의 위로자로 함께합니다. 종교 행사 소위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병사들을 선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병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군하고 일반 민간 교회들하고 연결짓는 대민 업무들을 하는 것이 저희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사고 난 그 부대 병사들 옆에 가서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종 장교들, 군종 목사들이 가면 병사들이 굉장히 편해해요.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빨리 안정이 되죠. 김 목사는 군목 현장의 양육 인력 부족, 그리고 노후 성전 재건축을 올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았습니다. 한국 지금 군대 내에는 대대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대급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오래돼가지고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우리 장병들이 있지만 많은 그리고 신우들이 있지만 그 병사들에 대한 양육이 어려워요. 간부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군성연합회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일반 민간 교회에서 대대급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민간 교회의 성도들이 군교회에 와서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젊은 신앙인들에게 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한편 감리교 군선교회는 국내 감리교회 군선교 활동을 정리한 한국감리교회 군선교 66년사를 발간하고 발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은 특별히 감리회 군선교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습니다. 책은 1948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를 다루며 군종제도의 태동과 발전, 전군 신자화 운동과 순선교의 발전, 감리교회 군선교회 조직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춤을 기반으로 3박 4일 동안 워십을 배우는 캠프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노출된 크리스천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맞춰 워십을 하는 어린 학생들의 얼굴이 사뭇 진지합니다. 서툰 실력이지만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FL 미니스트리가 주최한 워십 댄스 영캠프는 3박 4일간 워십을 배우며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워십 안무는
성경 속에 나오는 춤에 기반을 둔 동작들입니다. 예, 저희 FL 영캠프는요, 문화를 가지고, 특히 춤이라는 문화를 가지고요, 그 친구들이 손쉽게 그 예배를 접하고 또 춤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예배자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드는 캠프입니다. 캠프는 매년 여름과 겨울 2회씩 진행되며 이번 캠프에는 중학생부터 청년까지 총 45명이 참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혹은 워십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워십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말씀과 교제를 통해 예배에 대한 진지한 묵상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상 소개로 왔는데요. 워십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신나고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권해서 같이 오게 됐는데 와서 친구들이랑 우정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좋았던 것 같고 워십도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들은 3박 4일의 캠프 동안 총 5곡의 워십 동작을 배웠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드려진 수료 예배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FL 미니스트리는 워십을 통한 제자 훈련으로 진정한 예배자를 세워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한편 오는 2월 23일에는 유초 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워십 댄스 키즈 캠프도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순교한 장애인 고 김동식 목사 피랍 15주기 추모 및 납북자 송환 촉구식이 열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달라고 당부하며 탈북 동포를 위해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김동식 목사 도움으로 탈북한 서울중앙교회 박문희 목사는 송환기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목사 한 수대를 회고하던 중 김 목사가 있었다면 기뻐했을 모습에 눈물이 난다며 하나님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준다고 울먹였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최근 미국 법원이 김 목사 죽음의 책임은 북한 당국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탈북 동포를 돕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해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미흡하고 안이한 방지 대책에 통탄했습니다. 참석자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김 목사 납치를 사죄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김 목사를 비롯한 납북자와 국군 포로 생사 확인 및 송환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의사 김정동의 삶을 극화한 창작 뮤지컬 조선의 빛 정기 공연이 대학로 문화공간 엘리몰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성도들에게 선교의 부르심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조선은 부패한 관리들의 착취와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고자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온 선교사들. 현실의 무게 속에 꿈조차 꿀 수 없던 조선소녀 점동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선교사들 곁에서 자신의 소망을 키워갑니다. 끊임없는 낙담과 좌절을 겪으며 하나님께 절규하던 점동은 끝내 자신을 희생해 한 알의 미랄로 죽게 된 제임스 홀을 보며 모든 갈등을 극복하게 됩니다. 조선의 빛은 예수전도단 임팩트에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임팩트는 뮤지컬, 무언극, 워십 댄스 등을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공연 사역팀으로 2005년부터 매년 교회 및 단체에 찾아가 정기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연구학회 총회와 331회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와 교단신문의 상호 관계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노민정 씨는 독자의 신문 읽기는 개신교 공동체의 교리를 전파했고
나아가 독자의 간증투고 등 또 다른 종교적 실천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공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역사연구학회 학술 발표회에서 초기 한국교회 신문 읽기와 투고는 종교적 실천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템플대학교 종교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노민정 씨는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와 교단 신문의 상호관계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종교신문 읽기라는 실천은 같은 신문에 대한 독자 투고라는 또 다른 실천을 낳았고 이 실천의 연세는 결과적으로 초기 개신교 신문에 드러나는 종교적 상승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노 씨는 독자들이 투고한 글은 전국교회 현황, 교리 설명, 회심이나 신비한 경험 등의 종교 체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신문 1898년 6월 9일자에는 부산에 사는 모 씨가 개신교를 믿은 후 축첩을 그만두고 전도 행위를 하는 등 모범적 행동을 보였다란 투고가 실렸고 신문 편집자로부터 매우 감축할 일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 씨는 독자들은 신문에서 개신교 교리와 실천 사례를 읽으며 신앙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 신문 읽기와 투고 행위는 한국 초기 개신교 공동체에서 최초로 등장한 종교적 실천 가운데 일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미래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당대 개신교 공동체 행위자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연세대 홍익표 박사는 일제하 한국 기독교의 내지 개념 수용 과정과 일본 인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홍 박사는 초기 한국 기독교에는 일본을 알고 공부하자란 우호적 인식이 있었지만 한일 합병 이후에는 내지 회복의 열망을 담은 항일 인식에 가치를 더 부여해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통치 시기 한국 기독교는 항일적 일본 인식을 고양해 나간 시기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지 상실의 충격 속에서도 새로운 내지로 강요된 일본을 낯설게 마주하며 거부하던 시기였다. 내지 개념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 표명을 통해 항일적 교회로서 면모를 고양해 갔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응축돼 폭발한 사건이 28과 3.1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회 직전 열린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으로 한신대 신광철 박사를 위촉했습니다. 또 해방 70년을 기념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이에 항거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은 자료집을 출간하고 저자 김승태 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무료로 교회 홈페이지를 호스팅해주는 사이트에 공통 유틸 스트랩트 페이지가 악성 코드에 변조돼 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교인들의 개인 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있어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안 정보를 제공하는 보안뉴스에 따르면 1만여 교회가 피해지에 해당되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와 소식 등을 접할 때 악성 코드에 감염됩니다. 전문가들은 교회에서는 호스팅 업체에게 수시로 보안 점검을 요청해야 하고 교인들은 PC가 감염이 됐는지 최신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뒤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천국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은 책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의 저자 알렉스 말라키가 책 내용이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지난 13일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당시 저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천국에 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텐데일 하우스는 즉각 책 판매를 중단할 뿐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돕는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가 오는 2월 3일 서울 상계 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미래목회 포럼과 상계 감리교회는 80여 교회를 선정해 전도 지원비와 목회 코칭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기독 청년과 학생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현장 신방 발바닥으로 읽는 성서를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자는 취지로 기독인으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